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으면요, 한미 간에 뭔가 터질 것 같습니다. 상대가 서로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가면 일이 안 터지잖아요. 지금 충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미국 측은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지금 체크를 하고 있었죠. 지금 채점표를 보면요, 이제 낙제다. 이제 낙제일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한다라는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이제 뭐 마두로처럼 할지, 이란처럼 할지, 아니면 시리아처럼 할지, 시리아가 제일 먼저였었죠. 시리아를 압박해가지고 거기 이제 권력자를 이제 쫓아보내버렸죠. 러시아로 도망가 버렸죠. 마두로는 뭐 그냥 체포 압송해 갔고요, 미국으로. 그리고 이란 지금 상황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재명에게는 어떤 해법을 적용할지 지금으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양국 간에 이제 긴장이 드디어 이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야, 아슬아슬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사실은 방아쇠가 이제 나오는데요. 바로 이거죠. 쿠팡. 흔히 하는 말로 트리거라 그러죠. 트리거.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미국 의회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미 미국 공화당 의원 수십 명이 한국 측에 벌써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요, 미국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뭔가 이제 유화책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좋다, 한판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일 터진다, 올 것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김범석 의장이라 그러죠. 근데 한국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대표 자리에 이제 김범석을 다시 여기에 이제 박아 넣습니다. 이걸 이제 대한민국 현재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지금 추진하는데, 이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 김범석이를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수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범석이를 국회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장에 이제 불러 올리려고 이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압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이 김범석 한국계 미국인이죠. 이 시민권자로서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을 이렇게 적용 받습니다. 이 김범석이를 만일에 건드릴 경우에 미국 의회, 그동안 로비도 좀 했고요. 미국은 로비가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이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제 고위층 장관급에서도요, 이 사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거든요. 자, 5년 만에 이 사람을 대표되는 사람의 이제 이름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40년 만에 설레라고 하네요. 자, 이게 명확하게 이제 보여질 겁니다. 쿠팡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수사, 탄압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동안 쿠팡 이슈로 인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니까 수사라든가 이 정부에서도 조금 꼬리를 내리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약 한 달 이상, 이제 한 달이 뭡니까? 한 두 달 가까이 갔었는데, 그 사이에 이란 사태가 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이런 것들이 미국 안에서 조금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흔들린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근거가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오판일 겁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이재명이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할 때요, 이거 이재명의 지시라든가 이재명의 어떤 허락 없이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독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미국과 한판 떨려고 하는, 미국 좋다 이거야. 우리도 지금 많이 컸어. 옛날에 그 한국이 아니야. 이런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권의 속성이 반미적 속성이 좀 있다. 좀이 아니고 거기에 사실 동맹파와 자주파가 있는데, 자주파들이 지금 실권을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자주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반미파입니다. 이 반미파들이 지금 그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김범석 쿠팡 의장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불복하고요. 많은 이제 소송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슈가 터진다. 미국 행정부 혹은 미국 의회에서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게 된다. 이렇게 되면요, 도마위의 생선이 누가 되느냐? 김범석이가 아니고 한국의 이재명이가 될 수도 있다. 자, 범여권 의원 90여 명 미국 쿠팡 항의 사안에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항의 사안을 보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다. 이것도 지금 이들의 기조가 조금 바뀐 거죠. 원래는 꼬리 내리고 있었는데 꼬리를 다시
올리고 나름대로 한판 붙어보자. 전투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도 초강수를 이제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해 하면요. 트럼프도 사람 아닙니까? 뭐 이래저래 어떻게 보면 봐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큰 거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주한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면서 이렇게 숫자도 많죠. 9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의원들인데 그래도 전체가 아니거든요. 반 정도 했단 말이죠. 나머지 반은 이 사안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법여권 90여 명 의원들이 거의 딱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 상태로는 자칫하면 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다. 미국하고 전면전 벌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면전은 뭐 군사적 전면전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정치적, 외교적 압박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미국이 구사할 수 있는 압박 카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강한 경제적 카드 중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게 있지만 그거 아니고도 미국이 한국을 조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다. 관세 같은 게 일반적이지만 관세 말고도요. 한국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치를 미국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한국의 민주당이 미국 의회에 쿠팡 서하는 법치주의 법률 주권이라고 하더군요. 법치 주권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던데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자, 민주당 한정의 법 위반 기업 조사와 수사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다. 미국은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정보통신망법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아직 발효는 안 됐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들 뭐 구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트루스 소셜, 뭐 엑스,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을 견제하는 압박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은 그리고 또 여기 망 사용료를 또 부과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미국이 지금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재 집권 여당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드디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과 한국 쾅 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 자, 우원식 의장, 미국 의원들 쿠팡 차별 중단 서한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자, 뭐 내용 생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룻강아지 법무소인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요. 이들이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위 이제 정권 차원에서 권력 신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지 않았을까? 어떤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여기 아니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을 거예요. 자, 이재명입니다. 드디어. 자,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가 있다. 통합 역량 발휘하자. 여기서 말하는 자해적 행위는요. 무조건 미국한테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자해다. 이런 의미로 읽히더라고요. 미국한테 예전처럼 뭐 그냥 구신구신거리고 미국 말이면 다 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워딩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 미국이면 뭐 마치 상전인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떠받드는 세력들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로 이제 읽히는데 공적 입장을 가지자. 정의의 입장 어쩌고 저쩌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들이 허무맹랑한 위선적인 그런 어떤 발언이다. 흔히 하는 말로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뭐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최근에 와서 말이죠. 전시작전 통제권이 어떻다 저떻다. 그리고 정동영이가 했던 그 망언에 대해서도 실드를 치잖아요. 정동영이가 북한의 구성에 핵시설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누설했는데 그거는 이미 알려진 뭐 정보라면서 그거는 고급 기밀이 아니다라면서 실드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건 미국의 입장이 아니에요. 미국은 한 번도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오픈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국방부에서도 바로 반박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도요, 뭔가 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기 나름의 자구책이다, 대응책이다, 방어를 해야 되니까요. 그냥 뭐 속절없이 앉아 있다가는 그냥 당하니까 좀 세게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준비 과정에 있지 않나, 이제.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소속 의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저런 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항의 사안도 보내고 뭐 그리고 이제 할 말한다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만일에 미국이 현재 정부 여당을 이제 정권을 상대로 어떤 뭐 폭압적인 아니면 무서운 어떤 그런 카드를 갖고 나올 경우에는 그냥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이재명 스타일로 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한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꼬랑지 내리고 물러설 그 인간은 아닐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질이나 스타일이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네 죽고 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재명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국군 없으면 방이 어렵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신 없는 태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낮춰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외국군이 누굽니까? 미군이잖아요. 주한미군을 말하는 거거든. 우리 역량 충분하다. 자체 군사력 세계 5위다. 연간 국방비 북한 국민 총생산보다 1.4배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하고 이런 비교는 뭐 지금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과연 그러냐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기보다도 북한도 뭐 여전히 주적일 수도 있는데 북한보다도 실질적인 위협은 중국이죠, 중국. 중국을 겨냥한 어떤 그런 전술 전략, 안보 전략이 필요한데 이재명이는 중국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죠. 왜? 이건 셰셰거든, 셰셰. 셰셰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유리한 그런 뭐 정책이라든가 그런 노선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보통신망법 같은 것을 통해서 미국 빅테크를 때리기 시작하면요. 좋아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알리테무 같은 게 이제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전시작전 통제권도 환수하자고 지금 벌써 떠들고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본격화되는 미국의 내정 간섭,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 시도하나. 지금 벌써 이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은 그래도 미국과 관계가 좋잖아요. 그 세계 시장에서도 글로벌 뭐 그런 영역에서 볼 때도 한국은 우량 국가거든요. 모범 국가입니다. 저희 베네수엘라나 이란하고 좀 다르거든.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지금 정권의 성격은 그것으로만 규정할 수가 없는 무서운 어떤 그런 함정이 여기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걸 미국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현 정권과 북한의 관계, 현 정권과 중국의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 한미일동맹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나가지 못하는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대중국 포위망이 미국의 대외 안보 전략에 있어서 1번이거든요. 그게 최우선시 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있다라면은 한국, 현재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정 간섭 정도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 길들이기, 이재명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련 분석가들도 벌써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 난 겁니다. 자기들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항의사안 가치도 날리고, 미국에서 뭐 이렇게 장군하면 자기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멍군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도 지금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 2028년이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전작권 반환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자체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제압하고도 압도하고도 남는다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그러면 미군이 필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라든가 기본적인 군사 안보 인식은요. 주적을 북한들만 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힘만으로도 북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면은 국민들 중에서도 거기 그냥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많을 거요. 물론 북한한테는 저는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쳐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냥 단순한 재래식 무기만 비교하게 되면 뭐 게임이 안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만.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그런데도 그런 것은 이들이 아마 숨기고 감추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국가 주권 차원에서 국민 자존심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요. 사실은. 나가라 그럴 거야 아마. 어느 정도 그래서 이 국내 여론이 받쳐주고 이럴 경우에는 이재명이 자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미군 철수. 이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미국은 대아시아 전략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중국 포위망인데요.
가장 좋은 자리가 북한하고 한국이 제일 좋은 자리예요. 한국보다는 북한이 더 좋은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김정은하고 회담을 자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군을 주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건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한국에는 이미 기지가 있잖아요. 캠프 험프리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입니다. 미국 밖에 가장 큰 기지가 바로 캠프 험프리스인데, 여기는 너무도 전략 요충입니다. 딱 기가 막힌 자리에 지금 틀을 잡고 있거든요. 여기는 바로 베이징의 목을 딱 이렇게 겨누는 자리거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반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미국에 대항하는, 맞서는 이런 것을 그대로 이제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진단하기로요. 그런 것을 애써 크게 보도 안 해서 그렇지 이 상당히 이제 긴장된 분위기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체크할 것도 없어요. 이미 성격은 다 드러났고, 이제 대북 송금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명확해지면 더 좋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금 많은 이슈로 이재명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많이 있는 거죠. 자,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 그러는데요. 지금 한국의 군사력이라든가 국력으로 봐서는 하룻강아지는 아니죠. 한 표범 정도는 되는 거지. 자, 표범쯤 되면 지가 세상 최고인 줄 안다고 자칫하면은 호랑이 만나기 전에는 자, 그 범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